자, 첫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게 있죠. 자, 우리가 여기 로마 숫자 3번까지 있는 여기는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하는 거예요. 20년도에.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정기 2월 이익잉여금에서 우리가 조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임의적립금 등 이익액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이거는 올해 이전에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에 감채적립금이라고 이렇게 설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돌려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채적립금만 가지고 보면 분계가 차변의 감채적립금이 되고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분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립금이죠. 이 사화전 적립금이나 이걸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과거에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그때 우리가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예를 들어 1,000만 원 대변에 감채적립금 1,000만 원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이렇게 처분할 때 했는데 이걸 지금 단기 임의 적립금 이입액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 분계가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감채 적립금 적네. 적립금 1,000만 원이고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1,000만 원이 이 분계가 같이 아래 처분 분계랑 합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금액이 우리 처분하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단기 처분액이 여기에 더하기 해서 현금 배당이 200만 원이고 그리고 주식 배당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거 다 같이 분계를 하게 되면 분계는 차변의 감채 적립금 1,00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200만 원 300만 원은 미리 금액부터 써놓고 할게요. 300만 원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나머지가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작으면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하고 일부가 감채적립금이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계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2월 이익잉여금이 왜 대변에 왔어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전에 있어요. 그 이유가 이 금액이 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배당하는 애가 2천, 3천이면 1,000만 원 제외한 나머지는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문제가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완성하고 처분 확정일에 대한 거래자료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그럼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자, 처분 확정일자가 2020년 2월 28일이고 자, 그리고 감채 적립금이 1,000만 원. 위에 거 다 없네. 있나? 있네. 자, 그리고 이익준비금이 200. 자, 그리고 현금 배당이 2,000만 원, 1,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작성이 끝났고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오늘 날짜 2월 28일 날 자, 우리는 대변에 이익준비금 200만 원, 미지급 배당금 2,000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5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 6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감채 적립금 1,000만 원. 그래도 3,300 모자라네. 이 금액만큼 2월 이익잉여금
3,3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퇴직연금에서 사실 이 그림 왜 준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정 기여형이죠. 그럼 확정 기여형 상품이고 뭐 특이사항 없어요. 국민은행에서 585만 원이 이체되었죠. 3월 31일 날. 자, 관리부 직원의 퇴직금이에요. 그럼 얘 입력하래. 그럼 날짜 3월 31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어디 은행이야? 국민은행 585만 원 차변에 퇴직급여 관리부 거니까 800번대의 퇴직급여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거래자료 입력이 끝났고, 자, 그럼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계속 하니까 이제 금방 느낌이 오죠. 3월 6일자고 주식회사 세정에 제품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2월 26일 제품 시세 하락으로 인해 동제품 단가를 100원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기로 하였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할 것, 공급가입 변동에 대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다 알려줬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알려줬죠. 그럼 매일 매출 전표에서 원 거래 날짜 3월 6일 날 클릭해서 수정세금 계산서 가고 공급가입 변동이고 이 변동이 일어난 날이 26일 그리고 지금 이 금액에서 오르면 오른 만큼 더해줄 거고 내리면 내린 만큼 빼줄 거죠. 그러면 얘가 1,500개에 100원씩 내렸네요. 그러면 15만 원 내린 거네요. 자, 그리고 확인. 그럼 잘 가 있겠지. 외상이었으니까 외상으로 갔을 거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3월 26일 전자 발행하고 자, 발행 아카데미 세금 계산서 발행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났죠. 자, 다음 이번엔 기한 후 신고네요. 기한 후 신고는 그냥 정기 신고서 내는데 가산세 계산한다 통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5월 20일 날 5월 20일 5월 21일 잘했네. 6월 10일 6월 10일 11일 잘했고 가산세 문제에서 제가 항상 챙기는 애죠. 자, 그리고 원재료 매입한 것도 뭐 정확 잘 발급 받았고 자, 현금 영수증 수치 내역이 있네요. 관리부 회식비니까 뭐 특이사항 없네. 자, 그럼 1번부터 3번은 2020년 1기 과세기간 최종 3월의 매출과 매입 자료이다. 상기 자료 외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기 확정 부하재 신고서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8월 5일에 기한 후 신고 납부하려고 한다. 자, 모두 외상이고 3번 거래처는 일반 과세자이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이니까. 자, 그리고 과세표준 명세서에는 신고 구분과 신고 연월일도 쓰라고 했고 그리고 당연히 일반 무신고죠. 부당한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회사가 탈세하다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산 미납일수는 11일이다. 이 날짜까지가 11일이 나오나 보네요. 자, 그럼 먼저 매일 매출 전표에 써야 되니까 자, 매일 매출 전표에서 첫 번째 5월 20일 날 우리 11번 매출과세 제품 판 거고 3천만 원의 별도 항공산업 전자세금계산서 외상이고
다음 6월 10일 날 12번 매출 영세 1000만원. 얘는 항공무역이고. 자, 다음 5월 12일 날 51번 매입과세 원재료 2000만원의 거래처 항공테크 외상이고. 그냥 다 외상이라 그래서 외상이라고 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현금 영수증은 4월 20일 날. 자, 그리고 61번 매입과세고 관리부 회식비가 33만원 나왔고 거래처는 황우정. 그리고 현금이고 관리부 회식비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고,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지금 얘는 일기 확정 신고니까 4월부터 6월. 자, 그럼 지금 입력했던 게 다 들어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97만 원이 되죠. 그죠? 얘는 누락한 납부세액 계산하기 쉽죠. 자, 그럼 97만 원 가지고 얘 가지고 가산세로 가서, 자, 먼저 신고 불성실 무신고 일반에 97만 원. 자, 그럼 무신고는 20%,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 그래서 그냥 10%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되죠. 그럼 97,000원. 다음 납부 불성실은 97만 원을 쓰면 당초 납부 기한은 2020년 7월 25일. 근데 2020년 8월 5일. 그럼 11일이고 계산이 될 거고, 여기 오는 건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두 번째 영세율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이고. 그럼 5만 원 나왔죠? 얘 몇 퍼센트 감면했죠? 50%. 똑같이 얘도 50%. 그럼 25,000원으로 수정해 줘야 되겠죠. 신고 불성실과 똑같은 감면 적용.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과세표준 명세서에 가서 기한 후 4번, 그리고 날짜는 2020년 8월 5일이다. 이메일 주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안 들어. 자, 자, 교사 문제 볼게요. 자, 도전 아이큐브. 이게 ERP 프로그램이에요. 도전에서 팔고 있는. 여러분 ERP 정보관리사 시험 이걸로 봐요. 보는 버전이에요. 자, 취득을 올해 7월 1일 날 했고 4천만 원의 정액법 5년. 그리고 관리부 거고 회사 부담금 3천,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자, 그럼 잔존 가치. 정부 보조금 구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무형자산 상각비 계상하려고 한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241번 정부 보조금 처리하며 월할 상각할 것.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단 고정자산 등록 생략하고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수동 계산으로 입력할 것. 자,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시험들이 답이 나올 때 무형자산이든 뭐 고정자산이든 간에 일단 정부 보조금만큼 무시하고 전체 금액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면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이다. 전체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부 보조금 비율만큼 우리가 이걸 취소해주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20%였으면 200만 원이다. 그럼 얘를 취소한 거죠. 800인 거죠. 지금 얘 취소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200만 원은 이때
정부 보조금 2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분개하는 거죠. 그래서 얘 800, 200 쓰고 하나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인 거고 비율의 금액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얘는 7월 1일 날 샀으니까 5년이면 800인데 절반이라서 400이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분개는 일단 계산자료 입력을 쓴다면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앞에 수현 씨 말한 것처럼 자동 계산 적혀 있잖아. 자동 계산해요 저는. 시킨 대로. 그리고 얘는 수동 계산하라고 적혀 있잖아. 전부 보조. 그러면 이렇게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산자료 입력에서 차변에 무형 고정자산 상각이라는 계정 무형자산 상각비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400만 원이 되도록 400만 원 넣어서 전표 추가하면 이렇게 분개가 될 거거든. 컴퓨터에서. 그러면 수동 계산에 가서 무형 고정자산 상각을 취소할 건데 딱 우리를 위해서 비율이 좋지 않나요? 딱 4천이잖아. 그러면 400 중에서 같은 100만 원이 정부 보조금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우린 100만 원이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만큼 우리 구입할 때 정부 보조금 대변에 썼던 거 이제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이다. 방금 번호까지 알려주고 있었죠. 241번 241번 예로 써라. 지금 이렇게 써도 되고 직접 분개를 이렇게 해도 되고 계산자료 입력해서 얘 놓고 얘를 분개도 되고 그냥 수동 계산으로 얘 합쳐가지고 300, 100 대변에 소프트웨어 400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다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하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결론은 그렇게 나오면 돼요. 얘를 계산자료 입력해도 되고 한 번에 합쳐서 이렇게 하신 분도 정확한 거예요. 무형 고정 자산 상각 300만 원 100만 원 정부 보조금 대변의 소프트웨어 4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두 개 분개하나 이렇게 하나 아니면 얘를 계산자료 입력으로 해서 얘만 회계 처리하나 아시겠죠? 그 외에는 다양성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 결론인 거죠. 그럼 지금 제 말한 대로 제 소심한 대로 하면 저는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판관비에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찾아서 올해 상각비 400만 원을 전표 추가시켜 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얘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여기서 대변에 무형 고정자산 상각 100만 원 취소하고 차변에 241번 정부 보조금 100만 원 취소하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4개 분개만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한 개로 합쳐져 있거나 그러면 되는 거죠. 사실 타이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꼭 결산자료 입력에 하라고 평가 문제에 적혀 있다면 그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 문제에 적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 문제에 있는데 이건 자동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런 말 안 적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자, 이해가셨죠? 항상 문제는 자료는 참고로 문제 성격들도 있긴 하지만 참고고 결정적인 문제는 평가 문제예요. 뭔가 엄청 많이 말해놓고서 문제는 엉뚱한 거 시원찮은 거 한 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너무 가지 말고 여기에 시킨 거 여기는 구입한 거하고 전부 받은 거하고 이런 말 안 적혀 있죠. 그럼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럼 하란 말 없었잖아. 근데 만약에 답이 적혀 있다면 하란 말 없는데 왜 했냐고 위조기 신청해야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원천징수가 시간 벌써 됐네. 자, 이번엔 중도태자 정산부터 쭉 같이 봅시다.
자, 자료일은 12월 31일 자진 퇴사한 재무팀 김창중 사원의 12월분 급여 자료이다. 퇴직금 지급일은 12월 31일. 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되며 중도 퇴사자 정산 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우리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고 중도 퇴직자 정산 버튼 이용하여 중도 퇴사 정산 내역 급여 자료 반영하고 급상여로 하고, 퇴직금 산정에서 퇴직금 산출하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산출된 퇴직금 입력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시오. 12월분 원칙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시오. 뭐 많이 시킨 것 같은데 막상 열면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자, 먼저 12월달 급여 급상여로 해서, 자, 원래 아니요라고 하세요. 혹시 그대로 맞게 들어가 있을까봐 했는데 아니네. 자, 340만원, 200만원, 10만원 수당 없고, 자금 왜 이렇게 틀려? 자, 자격수당은 10만원.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청산이 있네요. 소득세에서 지금 순서대로 갔으니까 안 나와서 뜬 거죠. 그럼 있는 그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반영 버튼 누르고, 자, 그럼 이제 얘 끝났죠. 그럼 이제 창 닫고, 자, 퇴직금 산정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퇴직금 산정. 제가 말한 대로 정말 열면 되죠. 이름이 김찬중.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퇴직금이 이 금액으로 산출됐네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 가서 12월달 김찬중, 그리고 자발적 퇴사 맞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금액 지금 원천징수했다라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12월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오류가 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프로그램 상이 오류인 것 같아요. 아마 저 똑같은 행동 했는데 안 되시죠? 그 지금 프로그램 상에 오류가 있나 봐요. 일단 오류가 있으면 못 하니까. 예? 돌아왔어? 어떻게 돌아왔어? 아, 앞쪽 파일을 뒤에도 가르쳐줘.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저장 버튼 누르면 되죠. 그럼 백데이터의 문제였나 보다. 앞쪽 파일이었으면. 자, 이제 다음은 이자소득. 자, 이번엔 근데 소득 구분 번호를 주니까 좀 좋죠. 그리고 채권 이자 구분 코드에 66번. 자, 그럼 특이사항 없으니까 바로 쓰면 뭐 사람 등록하고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그럼 기타 소득자 입력에 가서, 자, 먼저 사람부터 1005번, 진상년, 주민등록번호, 소득은 112, 자, 개인이고 주소. 이렇게 하면 사람 등록은 끝났죠. 자, 다음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서 10월 달에 지급했고 징상년에 대해서, 자, 하고, 자, 귀속은 10월 31일이네요. 그럼 2020년 10월 31일 채권 이자 구분을 줬죠. 66번. 이자 지급 기간이 2020년 5월 1일, 2020년 10월 31일.
금액은 312만 원이다. 자, 그럼 하고 항상 영수일자 한번 힐끔 보라 그랬죠? 야, 안 적혀 있네. 그럼 2020년 10월 31일. 얘가 시험 때 그 답안지들 보면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안 나와 있을 때는 내가 안 써도 느낌이 좀 덜 쓰일 텐데, 답안지 이 그림이 나오면 난 안 썼을 때 마음이 엄청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써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칙인수 이행상신고서에 가서 10월부터 10월 이렇게 해서 이자 소득에 들어와 있으면 되죠. 자, 다음 3번은 가산세 문제 어제 풀어본 거하고 또 다른 형태라서. 근데 원칙인수 이행상신고서 가산세 문제 좋아해요. 원래 그 이전 했잖아요. 거의 매번 나오다가 어쩌다 한 번씩 안 나오는 애기 때문에 요즘은 또 뭐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최호석 대리 5월분 급여 변동이 있죠. 자, 지금 내용 보니까 기본급을 100만 원 작게 했나 봐요. 최호석 대리 5월분 급여 변동 내역이다. 회계 담당자 착오로 인해 과소 신고되었다. 자료에 의해서 6월 20일에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한다. 5월 기속분 급여 지급일은 5월 25일이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정상적으로 6월 10일에 신고되었다. 그럼 6월 10일 날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신고했고, 지금 수정 신고니까 미납일수가 10일이네요. 6월 10일 날 하고 차이 나는 만큼이 지금 수정 신고 6월 20일 날 하니까. 자, 급여 자료 입력에서 급여 수정하고 재계산기 선택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시오. 가산세는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우리가 이 금액에 계산을 할 건데, 자, 이 타입이 제일 많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럼 1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 가셔서 지금 5월분 급여니까 5월 1번 급여, 그러면 자, 급여가 들어왔죠. 이 중에서 최호석 사원의 급여가 450만 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450만 원. 그리고 재계산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재계산을 하고, 자, 그럼 450으로 같이 재계산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자, 이건 5월분 급여를 5월 달에 지급한 건데 정기신고 수정 1차. 그럼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이제 총 지급액이 100만 원 늘어나면서 소득세가 차이가 나죠. 그럼 지금 위에 거가 우리가 정기신고 제대로 6월 10일 날 한 거고, 지금 6월 20일 날에는 이제 이 금액으로 지금 다시 신고하는 거니까 차이 나는 만큼이 누락한 색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 기존의 신고는 30만 1,480원이니까 13만 8,160원이 이제 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이게 미납세액이죠. 그럼 문제에 있는 다 복사해 놓고, 자, 지금 미납세액의 3%, 미납세액의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일수, 이 계산을 방금 그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13만 8,160원이었죠. 이거에 곱하기 2.5 나누기 만 하면 34고, 자, 그리고 여기에 힘드네요. 일단 곱하기 11을 하고, 자, 그럼 이 금액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존 금액 얘에 참 괄호가 안 되니까 힘든구나 보여주기가. 자, 이 금액의 3%죠. 그죠? 0.03 하면 얼마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방금 그 금액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죠? 맞나요? 맞아요? 일단 우리 이 두 개의 차이만 알면 얘 보고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여기 가산세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왔을 때 불러오기 한다는 것만. 근데 우리 이 스마트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불러오기를 많이 해야 되죠. 우리 그 가산세 할 때 수능신 같을 때도 불러오기 안 하면 반영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러오기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툴 보니까 간단하죠. 근데 이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월급만 수정해 가지고 재계산하고 불러오면 돼요. 이게 뭐 다음 문제 또 만나면 그때는 직접 먼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법인세 문제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먼저 있네요. 자, 회사 바꾸시고 5636.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자, 이 1번 문제만 먼저 풀어봅시다. 1번 문제만. 자, 조정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참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냐면 전산 세무 1급에 이걸 한 번씩 내요. 그러면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잘 나왔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부호가 느낌이 없죠. 제가 분명히 부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쪽에 신경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자, 보면 전기자적의표가 나와 있죠. 제품 매출이고 매출 원가가 전기에 이렇게 했다는 건 매출 누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리한 거고, 계산서상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 매출 계정 조회하고, 위 자료는 전기 매출 누락과 관련 자료이며 전기 제품 매출 누락을 당기 1월 5일에 회계 처리하였다. 단 매출과 매출 원가에 대하여 전기 세무 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럼 전기에 이미 세무 조정했다는 건 매출액 가산 조정하고 그리고 매출 원가 차감 조정한 거죠. 근데 회사가 올해 회계 처리한 거를 그대로 인정하면 이중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세법은 이미 전년도에 매출 잡았으니까 올해 회사가 회계 처리하면 이걸 우리는 요구로 취소해 줘야 되겠죠. 단기한 거는. 그래서 얘네들이 전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 2,000 그리고 플러스 1,400으로 수익금액 대응 원가 했을 건데 올해는 반대로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1,400 이렇게 넣어서 거꾸로 추인해 줘야 되겠죠. 다음 회사는 2020년 8월 10일에 상품권 1,500만 원을 발행하고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수한 상품권은 800만 원이다. 자, 그럼 제가 상품권 이야기할 때 상품권을 그냥 두 가지 타입으로 문제들 섞었어요. 우리 물품하고 교환하면서 회수하는 거, 그냥 상품권만 발행하는 회사. 뭐 어떻게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상품권이 나한테 돌아와야 수익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상품권이 지금 800만 원만 회수되었으면 800만 원만 인식해야 되는데 회사는 장부에 1,500 발행하고 전부 상품 매출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700만 원을 많이 했죠. 그래서 700만 원을 우리는 취소할 거예요. 근데 상품권을 가지고는 대응원가가 인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은 대응원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아래 거야 우리가 늘 하는 그 내용이니까, 그럼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가서 먼저 매출에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자 수익 있는데 방금 저는 그 문제에서 부산물 매출이나 작업 폐물 매출이 이자 수익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못 봤어요. 그걸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쓰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얘 400번대만 불러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매출 계정을 조회한다라고 말했죠. 매출 계정 조회한다는 건 400번대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 둘만 처리하란 이야기죠. 그럼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하고 두 개를 불러오고, 그리고 지금은
장기건설공사나 특례 없으니까 4번 기타로 바로 가서 자, 우리 첫 번째는 얘는 전기 매출 누락한 거였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2천만 원, 마이너스 1,400만 원. 자, 이거 두 개 조정해 줄 거고, 그리고 상품권 매출 과대한 거 있죠? 마이너스 700만 원 빼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F2번에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인식을 못하니까 의미가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지금 과거에는 2천만 원 가산 조정했던 거 이제 차감 조정으로 와서 뭐 예를 들면 전기 매출 누락했던 거 2천만 원 유보 감소. 이번에는 입금 불산입 전기 매출 누락 유보다. 올해 회계처리 매출로 잡았으니까 매출 아니야라고 한 거고, 전기 매출 원가 누락 1,400만 원 유보 감소. 송금 불산입 전기 매출 원가 누락 유보다. 다음 상품 매출 아닌 거죠. 700만 원. 그럼 상품권 매출 과대 700만 원. 얘는 유보 발생. 회수되면 추인할 거죠. 그럼 입금 불산입 상품권 매출 과대 유보다. 자, 유보 발생 감소도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쓴 거는 차감 조정이라고 여기에서는 쓴 거였고, 지금 얘는 추인되는 거니까 감소, 얘는 회수되면 추인할 거죠. 지금 발생한 거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 금액 조정 계산 이동해 와서 자, 우리 지금 전부 다 기타 수익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가 제품 매출에 대한 거였죠. 여기는 수익 금액 매출액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2천만 원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회계 처리했잖아. 근데 이미 전년도에 세법은 넣었기 때문에 올해 거에선 빼라는 거고, 상품권도 1,500 처리되어 있는 거 800만 인식하기 위해서 700을 줄여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예,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는 이제 끝났네요. 자, 이제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볼게요. 자, 항상 그 AT 시험은 자료를 좀 뭐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줘요. 근데 이거 단점으로 말하면 넓게 줘요, 자료를. 양으로 가니까. 그래서 내가 체크할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첫 번째는 전기 자적을 펴니까 한도 초과난 게 있고 배송 트럭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트럭 거고, 감가상각 자료가 있고, 여긴 주 1위 8월 8일 공장 건물 피난시설 설치금액 5천만 원을 수선비로 처리했대요. 그럼 얘는 즉시상각 의제로 5천만 원 있다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배송 트럭이네. 얘가 지금 부인한 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자료 1의 감가상각비는 차량 운반구 배송 트럭에 대한 전년도 상각 부인액이다 말해주고 있고, 제시된 자산 외에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얘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죠?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자, 먼저 건물 코드는 101번 공장 건물, 취득은 2018년 7월 25일 9억 원에 취득했고 3,375만 원. 그리고 얘는 정해법이고 내용 연수 40년. 자,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즉시 상각 의제가 5천만 원. 자, 그리고 경비 구분은 얘는 공장 건물이니까 제조고, 회사 계상 상각비는 2,250만 원. 추가 등록 사항에서 업종은 08번. 이렇게 하면 이제 얘
등록은 끝났죠. 다음 차량 운반구 201번 배송용 트럭이고 2019년 7월 7일 정률법 맞고 6천만원 1553만원 내용연수 5년 그리고 위에 자적을표에 200만원이 여기 거고 얘는 판관비네요. 그럼 사용자 수정 눌러서 올해 1453만원을 인식한 거고 그럼 추가 등록 사항에서 얘는 05번 다음 특허권이고 301번 특허권 2019년 8월 1일 날 자, 취득 금액을 줬으니까 빼면 1375만 원. 125만 원. 자, 다음 이거에 대해서는 뭐 특이한 건 없네요. 그럼 사용자 수정에서도 300 판관비 받고 얘는 조정 안 나오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위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자 불러오기 한번 하고 1번 배송 트럭 추인액 나왔고 얘는 부인액 나왔고 얘는 없네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열었다가 닫고 합계표에서 만약에 대비해서 불러오고 바로 합계 등록하면 얘는 건물 거고 얘가 200만원 자동차 거죠. 그럼 얘는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난 거 4,875만원 유보 발생이고 그리고 얘는 우리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난 거 20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두 개만 들어와 있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고 자 이거는 당좌 대출 이자율 적용시키니까 뭐 문제도 아니죠. 신경 쓸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업무무관 가지급금 내역이 있는데 뭐 대표이사 가지급금 적혀 있는 건 대놓고 업무무관인데 우리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거 적혀 있네요. 이건 본인 거든 본인 자녀 거든 전부 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안 보죠. 그럼 얘 빼고 이것만 불러올 거고 지금 여기도 적혀 있는 거고 약정된 이자 없대요. 그럼 전액 인정이자를 다 입금 산입하라는 이야기고 가수금 없대요. 그럼 가지급금만 불러와주면 끝이네요. 자,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하라고 적혀 있고 더 이상은 특이사항 없다. 그죠? 그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로 가서 자, 가지급금 적수계산에 대표이사 정진학 개정병 원장 불러오면 있나요? 있네. 올해 다 빌려준 거네요. 그럼 당좌대출 이자율 쓸 거라고 했고 그럼 전체 임명 불러오기 하면 뭐죠? 근데 거의 대다수가 임명 불러오기 쓰는데 저는 전체 임명 불러오기를 써요. 똑같은 결과예요. 자 그럼 이제 인정이자 계산 가면 인정이자 계산 들어와 있죠. 그러면 자 얘 4.6%죠. 그죠? 그럼 합계 등록 가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상여다. 이자 자, 지금 이 서식은
그 우리 법인한테 너가 특수관계자한테 이런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 받아야 돼라고 지금 입금 산입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자 안 받았다고. 왜냐하면 업무무관 자산 지급 이자는 이것 때문에 이자 내고 있는 차입금 이자를 이자 비용 인정 안 한다는 거고, 이거는 이만큼 이자를 받아야 돼라는데 실제적으로 안 받았잖아. 그래서 소득 처분을 그럼 대표자가 인정상의로 더 가져간 걸로 처리할 거라는 거니까, 이건 이 인정상의는 그 소득세 대납해줄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진짜 지가 돈 가져간 거잖아. 증빙이 없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거는 회사가 소득세 대납을 해줘요. 자, 이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볼게요. 여러분은 먼저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는 생각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할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만 가지고 이걸 이자 비용 처리한 걸 올해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나중에 감가상각할 때 쓰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할 차입금과 이자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10억 9,500을 빌렸지만 뭐 다른 말 없으면 이게 전부 다 썼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운영자금 있죠. 운영자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올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자 비용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럼 우린 지금 이 공사비에 지급한 이 돈에 대해서 5% 계산을 6% 계산을 할 거죠. 그럼 대상 일수가 122일인데 전액일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전액이 아닌데 전액 이자를 줬죠. 근데 지금 얘는 전액을 이자 비용 처리했다는 건 이 금액에 대한 이자도 이자 비용 처리됐다는 그 의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금액에 대한 6% 이자는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 계산명세서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이번엔 시켰어요. 자, 그럼 놀랬죠? 자, 먼저 자산명의 공장 신축, 대출기간은 농협은행이고 돈은 2020년 9월 1일 7억 3천만 원이고 6%고. 그러면 자, 우리는 계산을 할 거면 7억 3천만 원에 곱하기 6% 곱하기 122 나누기 365 그러면 이 금액이다. 그죠? 그럼 여기 단기 지급이자도 전액 이거니까 얘고 얘도 얘다. 그럼 여기에는 운영자금 이자에 관련된 거는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준공 예정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 122일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라고, 즉 이자 비용 처리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금액이 얘로 내년에 완공이니까 처리한 거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 작성은 끝났죠. 자, 그리고 F8번 있다는 거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이 된다는 걸. 안 되면 소득금액 조정 합격표 가도 상관없고, 그러면 건설 자금 이자 464만 원 유보 발생. 자, 이만큼 우리는 송금 불산이 건설 자금 이자 유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 변수만 더 준다면 일시 예치 이자 수익 있으면 그 금액 빼고 쓰고, 그리고 얘는 입금 불산입으로 차감 조정해 줄 거죠. 유보로, 유보 발생으로. 그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일반 연구 개발비 지출 내역이 있고,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은 단기에 전액 공제받고 세분함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세무조정하고, 여기서 세무조정할 거 없어요. 공제일은 3월 31일, 정기 2월 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금액 없고,
자,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작성,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의 공제 계산,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그리고 공제 감면세액 합계표 작성. 자, 그럼 먼저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가서 경상 연구 개발비 판관비를 선택하고 인건비는 10명에 5천만 원, 위탁 연구 개발비 한 건에 4천만 원, 인력 개발비 2,500, 그리고 최근 발생한 거 9,800만 원, 8,800만 원, 8,500만 원, 8,300만 원. 그러면 알아서 50%에서 계산해 줬죠. 그러면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뭐 하라 그랬어? 3번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여기 공제세액 계산 작성됐죠. 적용 제외로 단기공제 2월에 계산 가서 F2번 누르면 지금 이 금액이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올해 거 쭉 나왔고, 그럼 저장 버튼 누르면 얘도 끝이고, 다음 우리 합계표에 가서 불러오기 하면 아래쪽에 지금 방금 했던 이 금액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는 게 끝이네요. 오히려 이건 K랩보다 얘가 좀 더 쉬운 것 같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36회 끝났다.